F1에 등장하는 레이싱카, 만만치 않은 가격을 자랑하죠. 심지어 이 차들은 모형도 비싼데요. 바로 아말감 컬렉션에서 만드는 1:8 스케일의 모형 이야기입니다. 모형 주제에 약 12,000달러의 가격을 자랑하죠. 남자들 중에 빠른 속도로 달리는 레이싱 카드를 보고 내 안에 흑염룡이 미쳐 날뛰는 걸 잠재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F1 혹은 포뮬러1으로 알려진 대회, 바로 우리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주범이죠. 국제자동차연맹에서 주관하는 F1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싱 대회로, 이 대회에서 시속 350km의 빠른 속도로 차들이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과연 우리가 완화하는 이 대회에는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F1의 시작은 1950년입니다. 1950년은 기존에 유럽에서 열리던 각종 레이싱 대회들이 통합되어 포뮬러1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대회가 열렸던 시기였죠. 이탈리아나 영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차들이 우승을 차지하다가 한 회사의 차가 F1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페라리입니다. 한때는 페라리의 독주를 막기 위해 F1 측에서 규정까지 바꿀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확실히 경주용 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규정이 바뀐 이후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1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원래 포뮬러라는 단어는 레이싱에서 규칙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1930년대부터 이게 경주용 자동차라는 의미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뮬러라는 단어 중에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을 붙여 최고의 자동차 경주라는 뜻을 붙여준 거죠. 또한 F1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그랑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커다란 행사 혹은 큰 상이라는 뜻인데, 원래 초기부터 유럽의 각 지역에서 열리던 레이싱 대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랑프리들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 F1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를 요즘에도 그랑프리라고 칭합니다. F1은 원래 유럽 지역에서만 열렸지만 이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F1이 등장한 이후 모터스포츠 분야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특히 동북아 3국도 각각 F1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 일본은 1976년, 중국은 2004년, 그리고 한국은 2010년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싱계의 월드컵 F1 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열릴까요? 2025년 기준으로 1년에 24회의 그랑프리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코스에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리는 거죠. 각 대회마다 순위대로 승점을 부여하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경주가 모두 끝나면 승점을 모두 합산해 종합 우승자를 뽑아 트로피를 줍니다. F1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 꽤나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18개월 정도 걸려 만들어지는 이 자동차들은 스피드를 내는데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들어가는 부품들부터 소재까지 일반 차량과는 다른 훨씬 더 비싼 것들을 쓰죠. 또한 각각의 차들은 최소 8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속도를 내는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고요? 제조사들이 정확한 가격을 밝히진 않았지만 추정치로 한 대당 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는 키를 꽂고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하지만 F1에서 사용되는 차들은 조금 다르죠. F1에 참가하는 레이싱 카드를 보면 항상 경기 시작 전에 예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온도에 다다르지 않으면 아예 엔진이 켜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F1의 레이싱 카드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엔진의 시동이 걸리죠. 또한 엔진의 수명도 매우 짧은 편이어서 평균 5번에서 7번의 대회에 참가하면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엔진 수명이 10년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수명이 매우 짧은 편이죠. F1 레이싱카의 운전대에는 각종 조작을 위해 20개 이상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정신없어서 사고 날 것 같네요. 여성분들의 최대 관심사, 아마 다이어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단시간에 4kg나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1 대회에 레이서로 참가하는 겁니다.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운전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집니다. 차 앞에 달려있는 카본 브레이크의 온도만 해도 주행 시에는 대략 1000도에서 1200도 정도이며, 여기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까지 하면 정말 사우나가 따로 없을 정도죠. 그래서 레이서들이 그랑프리에 한 번 참가할 때마다 4kg가 빠진다고 하네요. F1 차량에 매겨진 숫자에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번은 챔피언의 넘버로 전년도에 우승을 차지한 레이서가 달 수 있죠.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 불길한 숫자로 취급받는데, F1 대회에서도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다고 생각해 선택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2014년까지 이 숫자는 단 2번 사용되었을 정도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F1에는 레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량의 관리나 설계, 레이싱 전략, 그리고 수리 등을 담당하는 스태프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레이싱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사실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하나의 레이싱 팀에는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최대 600명 정도가 하나의 레이싱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달리다 보니 F1에서는 사고가 꽤 자주 납니다.
경미한 충돌이라고 해도 안에 타고 있는 레이서들은 목과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F1에서 레이서들이 사용하는 헬멧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헬멧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무게는 꽤나 가벼운 편이라고 하네요. 잘 달리던 레이싱 카들이 갑자기 들어와 멈춰 서는 것, F1 대회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를 피트스탑이라고 칭하는데 보통은 마모되는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피트스탑 시에 기름 넣는 걸 본 분 아마 안 계실 텐데요. F1에서는 레이싱 시작 전에 넣은 기름으로 끝까지 달립니다. 이는 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